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광주에서 5.18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에 대한 평가가 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참가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참석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보고요. 보수 대통령 중에 최초로 2년 연속 참석. 네, 그건 잘한 일이니까 잘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다만 내용 중에 사실은 두 가지가 큰 안건이었거든요. 광주 시민들이 광주 5.18에 와서 지난번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정광훈 목사 교회 가가지고 했던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통령이 이번에 그와 관해서 어떤 입장을 내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사실은. 헌법 전문에 실을 그렇죠.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두 번째는 쭉 얘기하다가 AI 얘기하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맥락상 맞느냐 하면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5.18 기념식이잖아요. 예. 그러면 5.18 기념식의 가장 초점은 뭐냐면 독재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초석을 만들었고 그 많은 희생자들의 어떤 희생 위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하신다면 그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거기서 무슨 지금 그 상황에서 산업 얘기하고 발전 얘기하고 AI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왜 4.3 때도 왜 이런 비슷한 그랬어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왜 연설문을 이렇게 할까? 그게 장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연설이든 발언이든 장소와 모인 사람들과 그 행사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일명 TPO에 맞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된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이제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또 갖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주의 어떤 첨단 산업,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이 5월 정신의 완성이다. 이렇게 해서 좀 의아하다. 그러니까요. 5월 정신의 완성이 아니죠. 경제 발전인가? 전혀 좀 아니죠. 의문이. 그러니까 왜 진실화위원장 김광동 위원장 같은 경우, 아니면 보훈처 박미식 처장 같은 경우, 그렇죠.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주장하고, 5.18 특별법은 위헌이다 이런 이런 인사들을 고위직에 이렇게 임명한다는 것 자체. 여기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해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장 표명, 사과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받아내는 게 오히려 5월 정신 완성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5.18 정신 헌법 수록 말씀을 하셨는데 때마침 이재명 대표가 이거 원포인트 개헌하자, 내년 4월 총선이 있으니까 그때 그냥 같이 하자.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이거 국민 전환용 꼼수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예. 첫 번째는 지금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김광동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18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물론 5.18 특별법이 있긴 하지만 그걸로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5.18 관련해서 폄훼하거나 5.18 관련해서 원래 어떤 숭고한 정신을 막 파괴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헌법 전문에 딱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그런 발언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돼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법위의 가장 높은 법이 헌법 아닙니까? 그러면 처벌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을 더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말 한 사람들 헌법 정신 위반으로 해서 처벌을 해보세요. 누가 그런 말을 또 꺼내겠냐고요. 지금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5.18에 가서 폄훼해도 별 처벌 안 받고 5.18에 가서 겸해해도 애매한 법조항들 때문에 명확하게 처벌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 헌법 전문에 그걸 집어넣어서 더 이상의 5.18 폄훼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완벽한 조항을 만들어 넣는 건 지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이 첫 번째.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대선기간에 약속했고 그걸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재원 최고위원이 가서 그 정치인이 그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얼마나 이게 의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걸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하는 이유가 그러면 국면 전환용이라면 본인들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얘기도 안 했었고 전혀 없는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면 국면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얘기돼 왔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국면 전환용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여당이나 정부 측에서 먼저 내년에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헌법 전문에 싣자라고 했으면 훨씬 더 모양새가 보기 그렇죠. 좋지 훨씬 않았나 낫죠. 그런 생각도 들고 총선과 같이 하자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본 게 아무래도 이제 원포인트 개헌까지 들어가면 이제 총선 그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높아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투표율 높아지면 좀 그것도 유불리 따지는 거 아니냐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죠, 맞아요. 계산 아닐 수도 있지만 자 그나저나 국민의힘 요즘 뭐 호남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그 복합 쇼핑몰 공약 뭐 그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 2년 연속 참석하고 의원들 거의 대부분 다 국민의힘 의원들 참석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지지율 확보에 도움이 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 나눴던 맥락상에서 얘기를 해보면 진정성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념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고 있고 이러다 보면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표 때문에 왔구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총선 앞두고서 저렇게 막 대거에 온 거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 광주 시민들이나 광주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거나 아니면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그냥 생색내기 또는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 이 정도로 보여요. 그리고 처음부터 대통령이 오냐 안 오냐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됐던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처음부터 아니 당연히 간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경호상 그리고 또 뭐 G7 회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런데 왔어요. 그러니까 이 광주 시민들이 볼 때 이 진정성이 있는 거냐 이런 의심이 들면 아무리 오고 많은 사람이 와도 그건 별로 저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 대한 호남 민심은 어떨지 요즘 뭐 김남국 코인 논란 때문에 많이 좀 흔들리고 있고 지금 여론조사 보면 한 20, 30대 층에서 많이 이탈을 하고 있고 이런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그러니까 호남.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도 호남에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한데 근데 그러면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 때문에 그럼 국민의힘을 지지할 거냐? 또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양쪽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건 판단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판단에 따르면 이게 양쪽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당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정권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뭐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 내년에 이루어지는 총선 같은 경우는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당에 대한 평가, 의원 개인들 출마한 사람들의 평가도 있지만 정말 이거 정권에 대해서 2년 동안 잘했는지 그거 좀 평가해야 된다 이거. 그런 부분이 작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한테 불리한 국민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양쪽이 다 잘해야 돼요. 국민의힘은. 당만 잘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지지율을 함께 끌어올려야 그래야 같이 상승하면서 총선에서 이길 수 있지. 그렇게 하지 않고 대통령실의 지지율은 낮고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건 상쇄되기 때문에 국민의힘한테 불리한 국면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김남국 의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또 방송 패널로 많이 활약을 해서 우리 교수님도 자주 마주치셨잖아요. 자주 만나고. 혹시 이 코인 논란 있고 나서 뭐 이렇게 통화라든지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통화를 한번 시도했는데 저는 안 받더라고요. 저는 안 받죠. 그래서 아마도 전화를 아마 이제 안 받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나저나 김남국 의원 뭐 민주당이 뭐 늑장 대응을 했다. 그 윤리특위 조금 늦게 이제 제소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왜 그 민간 자문위인가요? 그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 국회법에 지금 그거 생략하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글쎄 뭐 태영호 의원도 같이 지금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38건이나 더 있다면서요. 지금 윤리특위에 지금 제소가 된 게. 제소돼 있는 게 있습니다. 처리 안 하고.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건과 다른 건을 같이 해야 된다. 그건 이제 그 문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태영호 의원 건도 저는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국민의힘 징계가 끝났지만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 윤리에서 제소해서 뭐 그거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치 이게 물타기처럼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너무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이루면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절차를 안 밟으면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그 문제를 불복해서 김남국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절차를 빼먹는 순간 그 자체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신뢰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또 인터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요. 이 민간 자문위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그럼요. 반드시 거쳐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 정말 나쁜 일 했는데 그 3심까지 가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은 도리어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지켜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G7 정상회의 오늘부터 이제 3일 동안 지금 이제 시작이 됐는데 G7에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초청이 돼서 저는 우리나라만 플러스로 해서 8개 나라 가는 줄 알았더니 G7 플러스 8개국이 더 이제 옵저버 자격으로 8개 나라가 더 가더라고요. 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우리나라 등등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직접 참석을 한다. 그 전에 뭐 화상으로 참석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직접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이번에 의제가 보니까 법에 의한 국제질서 수호라는 의제라고는 하는데, 자, 누가 봐도 좀 러시아,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한 그런 만남이 아닐까 좀 그렇게 좀 보이는데요. 관전 포인트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G7 성격 자체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었고 거기 들어와 있는 멤버들도 보면 대체로 서방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G7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까 얘기해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초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논의들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미국이나 서방에서는 약간 이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이 동의해줬어요. 열심히 그래 우크라이나 도와줘야 된다. 근데 성과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장기화되면 될수록 국민들의 부담은 커져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국민들은 또 계속 허용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뭐 쏟아붓고 돈을 쏟아붓고 무기도 보내고 뭐 지원도 했는데 뭐 성과를 보여달라. 그게 없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건 상당히 한계가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전쟁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무기를 대지 않았던 나라들에게 혹시나 G7에 초청을 해서 그 나라들에게 어느 정도 좀 고통 분담이랄까요? 아니면 어떤 그 역할의 분담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나.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목표는, 그렇죠. 그렇게 좀 더, 우방을 더 넓히려는. 그래서 이제 G7뿐만 아니라 8개 나라가 더, 가니까, 무기 지원 이런 걸 얘기를 좀 더 하지 않을까. 내편을 좀 더 확대하지 않을까. 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도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뭐 미국이 저렇게 그냥 이렇게 용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IAEA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국가들과 좀 연대해서 검증을 좀 더 확실히 하자. 그래 방류하는 건 좋은데 확실히 좀 검증하고 하자. 뭐 이런 요구를 한다든가. 우리 시찰단에 이번에 뭐 시찰단인지 견학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뭐 검증도 안 되는데 이제 와서 방류 우리나라가 반대한다. 이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이대로 그냥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방류하는 걸?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요, 그냥 뭐, 지난번 제3자 변제안도 논란이 많았지만, 그렇게 밀어붙이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스타일상 이번 것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가는 절차들을 보면. 이 시찰단 보내는 것도 국민들이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하고 시민사회단체 반대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은. 그런데도 밀어붙여요. 지금 거기 전혀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럼 스타일상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요.
이게 물론 지난번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고 불만이 많지만 그건 또 그렇게 어느 정도 넘어갔어요. 예. 근데요, 이건 국민의 건강과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 건강, 내 건강, 가족 건강, 그다음에 이 해안 쪽에 사시는 분들, 특히 뭐 경북은 포항을 포함해서 경남의 그렇습니다. 부산, 울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데 사는 분들은 이건 직격탄이에요.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이걸 그냥 밀어붙여서 해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제3자 변제안처럼 그렇게 처리하다가는 정말 본인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적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뭐 이렇게 급합니까? 아니 우리가 급하면 안 돼요. 일본은 급할 수 있죠. 우리가 급하고 네. 더 발벗고 나서서 그러니까요. 문제 없다고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것 이게 같아서. 문제라는 예. 거예요, 제 말은. 왜 우리가 급해야 되죠? 아니 이게 왜 우리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왜 발벗고 나서가지고. 나서요 지금. 그럴 예. 이유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도 다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뭐 인도, 그다음에 중국 반대하고 있죠. 러시아도 예. 반대하고 있죠. 섬 나라들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우리가 나서가지고 괜찮아 하는 순간 일본은 그거 밀어붙일 거예요. 한국도 괜찮다고 했다. 너희들이 왜 그래?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왜 한쪽으로 한편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 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진실을 좀 알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나라 국민인데 당연히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왜 이렇게 나올까? 왜 이런 태도를 보일까? 그 진실을 모르겠고. 네. 하나만 더 이제 네. 예, 진실은요? 예. 진실은 네. 미국이 압박하고 일본과 관계 그게. 개선이 미국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도 저는 우리 봐요. 국민이 우선일 그렇죠. 텐데.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저 후쿠시마 식재료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정상들한테 네, 다 맞아요. 뭐 네, 대접하겠다 그런데 네, 두 가지 좀 의문이 네. 이거 그냥 홍보용일까 아니면 진짜로 후쿠시마 식재료가 올라갈까 이거 하나 궁금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 각국 정상들이 과연 그걸 먹을까? 먹을까? 이거 진짜 올라갈까요? 이거 좀 너무 신뢰 아닌가요, 일본이? 신뢰죠. 신뢰죠. 굉장한 신뢰 아닌가요, 이거? 저거는 굉장한 신뢰죠. 왜냐면요, 외국 정상들 모아놓고 자기 나라 홍보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나쁜 행동이죠.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자기 나라에서 회의를 하지만 각국의 정상들 모아놓고 자기 나라 안전하다고 홍보하는데 그 정상들을 활용한다? 이건 예의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일본의 그런 태도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 정상들을 데려다 놓고 자기 나라 후쿠시마 그 수산물 안전하다. 이거 이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이용 당하는 것도 웃기고요. 그래서 저는 바이든이 진짜 올라갈까요? 후쿠시마 저는 식재료가? 개인적으로 예, 바이든이 예. 반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한테도 준대요. 기자들한테도. 뭐 그렇겠죠, 뭐 다 주겠죠. 그래서 기자들은 아마 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도시락은 들고요. 안 싸요. 옛날에 저번에 왜 도쿄올림픽인가요? 그때 왜 맞아요. 도시락 싸갔잖아요, 우리 선수들. 네, 우리가 직접 공수해. 다른 나라도 다 공수했었어요 그때. 이런 아이디어를 낼까 좀 이상해서요. 네, 좀 한번 참 이상한 여쭤봤습니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외교 결례예요, 이거는. 외국 정상을 데려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누구든 뭐 가서 있는데 그냥 자기 나라 홍보하려고 사진 찍고 이러면 그게 기분 좋겠습니까? 정상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 많이 예. 지났네요. 예, 다음 예. 주에 또 뵙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